우리의 고유 문자인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제하였다는 것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반포일, 심지어 창제 원리까지 남겨져 있어 그 역사적 가치가 굉장한데요. 대문을 보고 니은 기역을 만드셨다고 얼핏 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 아니요, 그 생각은 안 해봤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많은 역사적 자료들 중 유독 창제 비화에 대해선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한글 창제의 숨은 이야기. 한국인도 모르는 한글 창제의 비화. 우리는 한글 창제의 비화에 대해 조사하던 중 여주에서 홀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 남성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왜 그 남자는 홀로 시위를 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은 훈민정음을 집현전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진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싶었고요. 제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여주에서 수라상을 받으시면서 한글 창제의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 그 정도는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한글을 세종과 여주 공동 제작이라 주장하는 것일까요? 과연 세종과 여주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세종에 관해 모르는 것이 없다는 세종 전문가, 세종연구학 박사 박현모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세종대왕하고 여주는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세종의 어머니의 친정이 여주입니다. 즉 세종의 외갓집이 여주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자주 이렇게 여주를 오셨는데요. 오실 때마다 세종이 좋아하시는 거가 여주 쌀이었습니다. 내가 먹는 맛있는 여주 쌀과 같은 그런 그것을 백성들에게 모두 고루 먹일 수 없을까? 실록을 보면 그것을 양민, 백성을 먹여서 살리는 것, 효유훈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백성을 문자를 줘서 깨우치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세종이 여주에서 늘 하던 고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온 속설이 하나 있습니다. 세종께서 여주에 오시면 늘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겠는가? 한 그릇 더. 한 그릇 더. 그러다가 한 그릇이 나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여주 쌀밥 한 그릇 더에 대해서 아시나요? 한 그릇 더를 외치다 한글을 생각해내셨다는데 이러한 사실은 여주 곳곳에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이 여주 쌀밥을 드시고 너무 맛있으니까 한 그릇 더 찾으셔갖고 그 이야기는 여주 사람들은 다 알고 계세요. 예. 여주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다는 한글 창제 비화. 여주 쌀밥 한 그릇 더. 정말 사실일까요? 세종께서 이제 여주에 오실 때 지금 기록을 보면 천령현이라고 지금 이포복 근처에서 그 점심을 드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당천 지금 북내면까지인데 신기하게도 그 사이에 하루 정도 실록의 공백이 비어 있습니다. 대체 정말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는 사관이 그 하루 동안 왜 공백을 두었을까? 저는 참 궁금해하는데요. 저는 세종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을 찾아가서 역시 그 당시 좋아하시는 여주 쌀밥을 드시면서 한글 창제의 고민을 그때 백성들을 보면서 하지 않았을까. 그날도 세종께서는 틀림없이 여염집에 가서 그냥 한 그릇 더를 계속 연신 외쳤을 겁니다. 세종이 여주에 머물던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주에 머무른 둘째 날, 그날에 대해 알고 있다는 한 농부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날은 뭐 할아버지께 들은 얘기인데 세종대왕께서 저희 가문에 오셔서 아주 식사를 맛있게 하셨다 그러더라고. 세종대왕께서 드신 쌀이 전원에서 자란 쌀이거든요. 엄청 영광된 자리였는데 저희 집안으로서는 없는 집안에서 아주 거들나는 날인 줄 알았어요. 아유, 말 떼지 마세요. 뭐 한두 끝도 없어요. 한 그릇도가 몇 번인지 몰라. 아주 우리는 그래서 그날을 잊지 않게 해서 한 그릇 더 날로 정해갖고 매년 아주 그날만큼은 한 그릇 더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는 요즘 밥그릇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밥그릇을 사용하였으며
이 그릇에 고봉밥으로 담았으니 조선시대 밥 한 그릇이면 지금의 4인 가족 한 끼 식사량과도 맞먹을 정도의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세종대왕, 그 위대함이라는 것이 위가 거대하다는 뜻이었던 걸까요? 아무리 위가 크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었던 걸까요? 밥이 맛있으니까요, 워낙이.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 여주쌀 밥은 이렇게 많이 드세요. 고봉으로 드세요, 완전히. 이 고래실론이라고 있어요. 그 고래실론은 뭐냐면은 물이 항상 차 있고 그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쌀이에요. 그게 벼가요. 그러니까 밥이 맛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맛이 없으면 여기 쌀밥 한 그릇 더 주세요. 저 보세요. 그냥 계속 시키신다고요. 한 그릇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잡수시기 때문에. 여주 쌀밥 맛을 본 세종은 이후 상왕과 형제들과 함께 여주를 자주 방문하였고 더 신선한 여주 쌀을 먹고자 여울물을 파수로로 만들라 명하였으며 여주 쌀밥을 만 백성에게 맛보여주기 위해 여주 쌀 생산량을 늘리고자 농사직서를 편찬하는 등 여주 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로 세종의 수라에는 여주 쌀만 진상되었고 세종은 대식가의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시대 다른 임금에 비해 세종이 유독 풍채가 좋은 것은 바로 이 여주쌀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 이 여주쌀과 훈민정음의 그 관계가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주쌀밥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다는 한글 창제의 비화. 역사 속에서 여주가 어떻게 해석되고 기억될지는 후세들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